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 세월을 견딜 수 없고요.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난관에 부딪혔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3125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00원이 내린 77,3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전후도 100원이 내린 71,7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일 정도에 8만원에서 8만 1,000원 정도 수준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가는 것이 적당해 보이고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초에는 7만 8,000원 선에서 7만 9,000원 선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적정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단기 매도 구간을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의 여러 업체들이 생산을 멈추거나 존폐 위기에 몰려 있어서 미국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수급난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TSMC 등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산량과 재고량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사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인데요. 기업의 정보 제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면서도 국방물자수호법 DPA까지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미국 본토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던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여 버렸습니다. 다소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미국이 빡세게 나오는지 그런 깊은 속내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에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우 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위원장에게 디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백악관이 소집한 세 번째 회의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요. 두 번째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회의입니다. 몇 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회의라고 하니 미국이 뭐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의의 회자만 들어도 싫은데 삼성전자도 미국에 자꾸 불려가는 꼴이니 다소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함께 가는 건 좋지만 미국이 때로는 갑질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와 메로나 델타 변이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TSMC,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모터스, 포드, 다임러, BMW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업계 투명성과 신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백악관 블로그를 통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공급망 혼란을 막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의 정보를 받기 위하여 업계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는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이 됐으며 45일 내에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설문지이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제출을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많이 씁쓸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악관은 또 메로나19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정부 등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미국 국무부와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동시에 무역 파트너와 민간 부분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정책은 공급망을 이유로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도체 부족 문제는 최우선 과제였으며 기업들이 투명성을 제공을 해야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미래가 좀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이 같은 조치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백악관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면서 독점 정보와 비즈니스에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시스템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세부적인 재고 상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업체로서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팀이 수개월간 기업들과 이에 논의를 해왔으나 이전 회의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러먼도 장관은 기업들의 정보 제출은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DPA 적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고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정보를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미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감안하여 투자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삼전의 입장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구도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고나 생산량 등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여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고요. 이를 밝히는 것 자체가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미국과의 향후 관계를 생각하여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게 찍힐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공조를 해 나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엔 중국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난관에 부딪혔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